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아침 그리고 어제부터 흘러나온 뉴스들, 특히 지난 토요일 저희 취재 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민주당이 탄핵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마 사임시켜서 바로 국정원장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바 있는데요. 그 절차에 바로 돌입했다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면 이번 주 안에 탄핵은 된다. 이렇게 정치구단답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9시 반 인터뷰 예정인데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계셔서 일단 저희가 장윤미 변호사님 먼저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살펴봐야 할 법률적 이슈들이 맞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지원 원장님께 연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일단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덕수 총리와의 일종의 이제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게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부터가 위헌 위법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선출이 된 거냐? 예, 아무도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이 국정 운영에 키를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이 헌정사의 헌정 중단 사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치밀하게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를 그런 국정 운영의 주체로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한 행사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본인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보 자체가 대단히 의아한 거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위헌적인 겁니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얄팍한 꼼수로 이 국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위중한 국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헌 위법 그리고 탈법적인 내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큰 혼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팩트 체크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또 법률 해석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탄핵이 된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상민 이젠 전 장관이 됐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국정원장으로 간다 어쩐다 뭐 이런 뭐 지라시 형태로 뭐 유통이 되기도 했었는데 설마 이 국면에서 국정원장을 또 보낸단 말이야 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또 이제 진단 내려주셔서 이 나라가 그래도 정상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두 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도 이건 위헌 위법이라는 데는 저는 모든 국민들의 이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낙 그 지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그 여러 매스미디어에 그 관심을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요. 법률적인 거 좀 쭉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탄핵안이 부결이 됐고 부결된 탄핵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발의가 돼서 왜냐하면 12월 10일 정기회가 끝나고 12월 11일 날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제 24시간 국회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또 그 탄핵소추안이 다시 그 표결 과정이 있을 걸로 이제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스케줄은 이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그 세 개의 수사기관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현에 대한 신병을 제일 먼저 확보한 것은 검찰 특수본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의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뭐 이런 증거물을 압수한 것은 경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경 모두 그 본인들에게 수사 권한을 이관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경은 그러니까 검찰이 공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수사 전망하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 주신 것부터 하면 이제 탄핵안 부결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표결을 할 때 사실상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숨어 있어서 정확하게 국회법상 투표 불성립을 예, 하게 됐죠. 예. 명패표 그 예. 한만 개봉을 하고 투표하면 개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의 강, 뭐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는데 탄핵의 강 피하려다가요 계엄의 소용돌이 속으로 본인들이 저벅저벅 들어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정말 이 불법 위법한 계엄과 손절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수사 상황은 대단히 묘하게 돌아가죠. 지금 검찰이 특수본을 꾸렸습니다. 특수본과 관련해서는 이게 법령에 규정이 없어요. 네.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건 예. 검찰총장이 할 수 있다고 내부 예규에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꾸렸죠. 그러면서 대통령실 패스하고 지금 서울고검장을 그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네. 그 책임자는 친윤검사라고 분류됐지만 한동훈 사람이라는 네. 게 정설이잖아요. 그 네. 아버지 때부터 그렇습니다. 굉장한 친분이 예. 있었고 김주현 민정수석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예.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한동훈 씨의 개입이 없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을 체포한다, 네. 어쩐다 이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 수사를 어쨌든 독려하거나 이러면서 이 특수본이 꾸려진 것이 아닌가로 네.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탄핵 국면과 하야 국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국면은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검찰의 성과는 될 수도 없고 네. 이 틈입을 지금 비집고 들어와서 수사로 성과내는 건 좋지만 이것을 조직의 안위로 평가받도록 국민들께 호소하는 건 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부터 네. 지금까지 수사 예. 정권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시시각각 똑똑히 봤어요. 김건희 씨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혐의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죠. 네. 이 역사가 지워질 거라 착각하지 마시란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예. 지금 국수본 이래서 경찰에서 어쨌든 증거 확보하고 이러지만 경찰도 수뇌부가 입건되고 스스로를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물음표가 남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일단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 경제 등 아니면 경찰이 성취한 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했다가 법원 단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지금 열려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도 없는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예컨대 기소를 했을 때 법원이 네. 당신들 수사권도 없는데 이 이 수사 피고인들이 무효야. 다툴 수 있거든요. 피고인들이 예. 아. 예. 이거 적법한 수사 개시 자체가 예, 아니었다라고 아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사건에서 그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예. 그렇다면 국수본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맥락에서 검찰이 경찰한테 우리 합동수사하자라고 네. 했을 때 이건 권한도 없고 없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우린 거절한다라고 예. 했던 거고요. 그러면 신병도 김용현 신병을 경찰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넘기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민주당에서도 빨리 내란죄 특검이 예.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영장 청구 권한은 헌법상 검찰이 갖고 있다 보니 일단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고 지금 네. 아까 박지원 원장도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48시간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데려온 거라서 그렇죠. 일단 무조건 48시간 안에는 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예. 지금 국면에서 풀어줄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영장을 쳐야 되는데 청구 권한이 이제 검찰에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영효 씨 신변 확보해가지고 이 예. 부분은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공수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데 예. 공수처에도 수사 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예.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예. 수사기관 여기선 검찰과 경찰이 되겠죠. 예. 그 수사 이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요. 그러면 이 의무 규정이에요. 내란죄에도 공수처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공수처는 예. 법령 그
당사자와 이 당사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딱 법정돼 있는데 예. 이 당사자들 왜냐하면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니까 예. 관할이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예. 문제는 뭐냐면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겼을 때 페널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규영 검사도 네네네. 막 그 김학의 씨 불법 출금 사건으로 예, 수사받고 이랬을 때 공수처가 우리한테 사건 그렇죠. 넘겨라라고 했는데 안 넘겼죠.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소 막 하고 검찰에서. 재판 공소 유지하고 예. 그래도 공수처가 아무 말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오전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우린 공수처에 안 예.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고 지금 검경이 어쨌든 수사 경쟁을 하는데 이건 네. 조직의 안위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쨌든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켜는 보되 특검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중요한 것은 경찰 국수본이 어쨌든 이 수사 기관이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네. 물론 이제 등해서 네. 뭐 여지를 둘 수는 있지만 적확하게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 국수본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그 키를 쥐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좀 주신 거고요. 이 가운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파생되는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살짝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제 JTBC 장르만 여의도를 듣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준일 평론가가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을 전해주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두 주체에 대해서 바가지로 욕을 했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표요. 다른 하나는 그 18명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한 그 18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강도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네. 얘기를 이제 전해 주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V0, V1의 자세로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 시시각각 엄중한 상황에서 통화를 해서는 서정욱 사실 보수 변호사랑- 유튜버라고 보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는 보수 유튜버죠. 예, 그리고 예. 대단히 대통령의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저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아, 마크롱 대통령이 준 그 와인을 윤석열이 까가지고 같이 마셨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인 자격이 없습니다. 돌격대장 노릇을 한 거예요. 추경호는 돌격대장. 예, 반헌법적인 계엄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왜 교란 문자를 보냅니까? 예. 누구의 명령 받았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를 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의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계엄을 막기 위해서 원내 지도자로서 뭘 했나요? 막으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18명 친한계로 분류되죠. 네. 교란 문자 보내고 본인은 국회 본청에 있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투표에 참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제와 관련해선. 그러면 이거는요. 더 이상 윤석열 씨를 국민들한테 견뎌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 이 한 세트로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선 후퇴를 말을 합니까? 이거 윤석열 씨의 선의에 기대서 국민들한테 참으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선 후퇴한 사람이 면직제가안을 받습니까? 이거를 처리를 합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왜냐면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를 사실상 통할하겠다는 거예요. 전국 운영의 향배를 보고 네. 등장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 대통령 놀이하면 안 됩니다. 네. 탄핵도 어느 맥락에서 본인이 탄핵 시사했습니까? 예. 나를 감히 체포하려고 했다. 예. 정보기관으로부터 유력하게 들었다. 탄핵 시사했어요. 그러다가 당에 내 임기까지 포함해서 일임하겠다. 네. 정권을 주겠다. 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습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견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틀린 선택을 하는 이 시시각각의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 정치권에 아마 더는 오래 잔존할 수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네네네. 자,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보수 유튜버에 해당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만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약간 그런 입장이었어요. 뉘앙스를 그러다가 비췄죠. 예, 네. 대통령실 다녀오고 나서 용산 갔다 오고 나서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자기가 지금 실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이것은 위헌적 상황인 것이고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바가지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내란적 상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라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였는데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아닐 거짓말일 거예요.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 왜냐하면 서정욱하고의 통화를 통해서 왜 이런 거기에 표결에 참여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누구보다 신경 썼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김건희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 팩트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에 놓인 네. 김건희 씨의 선택은 당연하지만 시시각각으로 이 상황을 예. 체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의 운명이 걸렸으니까요. 아니 본인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나왔었을 때도 네. 나한테 수억 살이 있냐, 내가 예. 감옥 가냐, 관리하는 무당들한테 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보다 본인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는 얼마나 연락을 쏟아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밤낮 할 것 없이 연락을 하고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의 소리 기자랑 내가 집권하면 말이야 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걸 보여줘 왔어요. 네.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 누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예. 오히려 후자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지금 여러 가지로 다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단히 충격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는 것은 믿기 거짓이고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제 증좌에 해당하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수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검경이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게 굉장히 맞습니다. 필요한 상황이고 예. 긴급 체포를 우선 해야 되는데 앞서 법무부 장관인 이제 박범계 장관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장도 네.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앉아서 인사도 하고 뭐 국정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감옥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당의 대표들이 네. 옥중에서 당무를 보듯이 네. 실제로 옥중에서 국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밤 사이에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 청구가 됐을 때 거기에 영장 안에 윤석열에 대한 지위가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가 되겠죠. 예,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가 되고 내란의 주범으로 네, 적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수본이 맞습니다. 되든. 그러니까 검찰이 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신병은 검찰이 먼저 확보하겠습니까? 경찰이 먼저 확보하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확보해야 한다. 일단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받을 시간 없으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긴급체포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중해야 됩니다. 그냥 예. 중한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형 무기 아니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 내란죄는 우두머리, 이건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금고와 징역형밖에 없어요. 완전히 해당을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네. 있어야 됩니다. 긴급체포에는. 네. 지금 많은 걸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휴대전화 교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화번호 바꿨다고 그렇습니다. 했으니까요. 물었을 때 답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자가 대통령실에 입장을 물었을 때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와 예. 전화했는지 통화했는지 네. 이렇게 중한죄 아마 정말 사형 선고가 언도될 수도 있는 법정형을 가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중한죄를 저지르면요 증거인멸의 동인과 도주의 동인이 높다라고 판단을 받는 겁니다. 긴급체포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더는 직무할 수 없어요. 다만 긴급체포가 되고 인신이 구금이 된 상황이라도 네. 대통령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이 윤석열 씨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옥중에서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인사도 낼 수 있고 그리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접견이 전혀 제한받지 않으니까요. 네. 변호인 접견 같은 예, 경우에는요. 예. 그러면 그 가능성을 빨리 제도적으로 저지시켜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저지시키는 방향은 일단 탄핵을 통해서 직무 집행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꼼수예요.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신인규 변호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변호사님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속보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이제 체포 구금이 당장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 통치가 가능하다. 법률상 그것이 이제 직무정지 대상이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경찰 국수본에서는 우종수 국수본부장 방금 전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대상의 인적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라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순순히 가겠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높죠.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건데,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찰이 일단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왜냐하면 48시간이 이 오늘 밤 새벽 1시 30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용현의 구속영장이 이제 그 청구되면서 그 안에 영장 청구 안에 윤석열의 지위가 피의자로 적시가 되고 내란의 주범이 될 텐데 그럼 내란 주범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필요성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면이 많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례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은 대통령은 경호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예.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경호처하고 현실적으로.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실제 집행하러 가기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 국민의힘의 만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직무정지가 직무정지가 됐으면 예. 뭐 경호든 뭐든 이제 다 손을 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그냥 사실상 자택에 연금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직무를 정지시켜 놓지 않으니까 예. 사실 경찰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경호와의 마찰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들이대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영장 치는 건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한 법적인 또 내지는 네. 현실의 집행의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제 이번 주에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이번 주 말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는 윤석열이 그냥 그 지위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인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또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저 한한 커플이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복판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혼란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 얘기부터 해보죠. 이를테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경호처와 경찰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난투극 경호가 문 안 열어주면 그럼 어떻게 집행하죠? 물리적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경호가 막으면 대치하겠죠? 네. 근데 영장을 집행을 못 하잖아요. 일단 체포영장은 검찰이 발부해야 되는데 윤석열에 이제 대한 법원이 영장은 발부하지만 법원이 예.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청구는 끌어오냐는 경찰이 겁니다. 경찰이 아니 경찰이 청구는 신청하고 검찰이 그렇죠.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경찰이 신청하고 예, 예. 검찰이 청구하고.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아니면 검찰이 경찰 신청 없어도 자체로 청구하거나. 근데 검찰이- 집행은 가서 수사관들이나 이제 경찰 수사관이든 검찰 수사관이든 예. 가서 해와야 되는데 인신을 집행의 집행을 해와야 되는데 예. 그럼 같이 총기를 경찰도 차고 있고 경호도 차고 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그래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뭐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꼭 인신 확보는 정말 이제 있었던 경우가 없고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단행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상 한 적이 이제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호 시설이고 네. 보안 시설이고 막아서면은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 물리력은 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예.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더라도 인신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그런 숙제도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난감인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박근혜 네.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전 박근혜 때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그럼요. 건데 그때 내란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피의자 당시 때도 예. 탄핵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검찰청사에 출두를 하면서 인신을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예.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찰과 사실은 그 경호 인력 이게 다 그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기관의 주장만 하면서 대치를 하면 이거 현실적으로 집행하려면 그 물력 뚫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윤석열 씨가 탄핵을 무조건 해야 사람이라면 되는 거예요. 탄핵을. 아니 저는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진출두 형식으로 책임이 나가야 근데 돼요. 사람이 당연히 아니니까. 예? 그렇게 그걸 기대할 만큼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란 수괴거든요. 예. 내란의 수괴고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과 그 군들의 반란, 예. 내란과 이제 군용법사 반란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 내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종결이 안 돼요. 예. 이걸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합법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가지고 제적 3분의 2가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직무정지 필요성을 2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4번이나 바뀌어가지고 네. 그 지난주에 결국에는 탄핵안을 불성립으로 뭉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안 풀리면서 더 악화 일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만들고 있다.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105명의 네. 무책임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그 인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 피해를 지금 예. 떠안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을사오적처럼 그 백오인 제가 이제 한겨레 경향 오늘 일면 편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경향만 신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딴 신문 볼 필요가 없다. 한겨레하고 경향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 정말 역사에 박제시켜야 예, 됩니다. 역사에 박제시키고 우리가 뼈에 각인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선출한 그것도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내란의 상황을 계속 온전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네. 이런 사람들을 이 위헌정당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헌법기관이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은. 맞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까지 주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네. 헌법기관이 없어요. 예. 근데 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상태, 그러니까 헌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한 상태를 오히려 용인하자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105명의 반역자, 예. 전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역적이죠. 다 역적이고 인간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포용과 협치, 타협 이게 근본이거든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예. 근데 그거는 룰을 지키는 사람들 상호 간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자들은 윤석열의 내란 수괴, 내란 범죄 그걸 두둔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편들어주고 오히려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과 민주주의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불성립입니다. 네. 성립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 취재 편의점에 가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너무 일방향적으로 민주당만 출연시키는 거 아니냐. 언론으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아니, 무소속도 나오는 얼마나 객관적인데요. 저 무소속도 나오는데. 무소속도 나오고. 네, 예, 나오시면 그래서 되죠 본인들이. 아니 제가 초대를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요. 역적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아니요, 저희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실 취재 편의점 이제 시작한 지 1년 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기 때문에 도저히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들을 수가 근데 없어요. 3명은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요? 투표하러 온 3명. 투표하러 온 안철수, 3명. 김예지, 예. 김상욱 그 3명은 아니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 제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박수란 박수는 다 받고 양쪽의 그 눈물도 야당 흘리던데. 중진들 제가 그 현장에서 라이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표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 참여가 중요한 게 물론 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해서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밝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 로텐더홀에 있었던 사람이 김상호 의원에 의해서 우롱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울고불고 예? 막 울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고 울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질질 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질질 짰습니다. 질질 짜든 어쨌든 그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보수주의자임을 선언하며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부표를 찍었다. 그게 무슨 그 망동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부표를 찍는 건 또 뭐예요? 그게 말입니까? 진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하는데, 하여튼 매우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좀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의 이런 망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신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예컨대 지난 토요일에 직무가 정지됐다면 경호처가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찰이 언제든지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꼬여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것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역사에 남을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자, 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도 정말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탄핵을 저는 무조건 강행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거 외에는요. 딴 거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 어제 그 한동훈의 2차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왜 2차 내란이냐? 윤석열의 내란 수괴 범죄 지금도 내란 상태거든요. 어제도 내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면요. 한동훈이라는 자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했거든요. 아주 위법한 계엄이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위법한 계엄이면 그게 내란이에요. 말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기는커녕 내란 수괴를 그대로 그 골방에 쳐 넣으면서 권력을 작물로 취해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작물은 내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작물범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괴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 행사니까 그건 내가 허용하는 거야. 그건 되는 거야. 아니 누가 한동훈 짐이 곧 헌법입니까? 한동훈 지가 헌법이에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도 뭐 집단 거부 운운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모델을 따라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을 당 중앙으로 올려놓는구나. 북한에 가면요 김정은을 당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왜? 노동당이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입법사법 행정을요. 한동훈 지가 뭔데 자기가 행정권까지 다 누리겠다? 이제 저는 한동훈의 한중앙 선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이라 쓰고 이제는 한두한이라 읽어야 된다. 전두환과의 네. 합성어입니다. 저는 한두한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이 흡사 이제 전노 시절,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권력 이양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초법적인 저는 단어 설정이라 언어 설정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질서 있는 퇴진에서 질서를 한동훈이 잡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뉘신데 그거를 당중앙. 인데 그런 걸 잡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기 퇴진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남은 거는 전시계엄이에요. 예, 전시계엄, 경비계엄, 전시계엄 이렇게 두 가지가 남은 겁니다. 비상계엄은 한 거고 전시계엄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북한의 오물풍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원점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도 막 하고 있어요. 그 당과 정부라고 했는데 설정한 정부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한덕수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시계엄 가능성은 살아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기 퇴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로 형해화시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이럴 권한이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봐야 됩니다. 네. 권한 대행이란 표현이 헌법에 나오죠.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도 이제 박 전 장관님이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의 권위나 사고여야 돼요. 네. 거리는 죽는 거나 아예 자리를 비운다는 거 거의 이제 사망, 거의 사망이 아니라 그냥 사망. 생물학적 사망이 생물학적 전제되는 사망. 겁니다. 예, 예. 벌이. 사고는 이제 탄핵같이 완전히 직무를 할 수 없을 예. 때 그럴 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국무총리 아니면 그 정부조직법에 이게 부총리들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게 네, 예. 순서가 딱 나와요. 예. 과기정통부, 예. 외교통일, 법무 그 순서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당 대표는 없습니다. 여당 대표는 어떤 법적 권한도 대통령의 권한 말 한마디에 그것도 윤석열 씨 말 한마디에 권한을 위임받는 게 정당하다는 게 지금 이게 언어 도단이지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인 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니까 즉각적인 퇴진 이야기하다가 조기 퇴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솔솔 나오는 게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임기단축 개헌은 기본적인 골자는
일단 4년 중임제로 가되 5년 단임제의 폐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랑 대선의 일정을 맞추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방선거 대선은 더 그 뒤니까요. 지방선거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2026년 6월 3일에 있어요. 통상의 논의의 흐름에 따르면 그때까지 대통령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집행을 하더라도 박근혜 때 봤을 때 한 5개월이나 걸린다. 빨리 퇴진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못 내놓을 네. 겁니다. 지금도 당에 정권을 주겠다. 일임하겠다 했을 때 바로 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친한한테 준 거야? 친윤한테 준 거야? 아, 친윤한테 준 거라고 이랬어요. 이러는 게 지금 집권여당의 수준이자 현실이에요. 네. 아, 3개월로, 2개월로, 한 달로 그런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나 있습니까? 저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카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길은 헌법대로 해야지만 저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법 아닌 걸 가지고 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또 누가 권한을 줬냐, 초법적이다, 또 해석상 다툼이 있고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내란죄이기 때문에 네.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좀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할 때가 아닌 게 한동훈 씨 집에 네.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 들고 예. 질서 있게 나가라면 나갑니까 강도가? 아니 강도가 들어와서 칼 들고 협박하는데 네. 질서 있게 퇴진하라면 강도가 질서 있게 퇴진을 하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군인을 동원해서 우리 애꿎은 장병들까지 다 동원해서 내란을 저질러서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눴는데 네네네. 그 총칼을 들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범한테 질서 있게 나가자?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 맞습니다. 국정이 혼란해지면 안 되지.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서 진중하게 이 판을 잘 핸들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께 자 여기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질서 있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남은 임기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하고도 협의하겠다. 이런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아니 것이죠. 이제 슈퍼맨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 내가 정리했다 슈퍼맨이다. 이건데 예. 저는 하나만 한동훈 대표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당원 게시판도 정리 못 해가지고 2주 동안 이래 난리를 쳤는데 네. 이 난국을 본인이 하겠다고요? 그것도 웃긴 거고 예. 일단 권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설치니까 국민들 어. 입장에서는 이거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어제 긴급 출국 금지되었다라는 네, 소식 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출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본격화되고 국정원장 가는 것은 길이 막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 박안수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공동담화 위원 논란에 대해서 여당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여당 내에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홍준표 시장은 당장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한테 신뢰 얻을 만한 정치력을 보여줬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당 한 번 장악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당대표 되고 싶으니까 그때 흐름 딱 보고 최상병 특검 내가 받겠다. 안 받을 도리가 없다. 네. 공수처 수사와도 연계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말 한마디 입 한 번 뻥끗했나요? 못했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목련이 피면 네.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던 양반이에요. 예. 만들었습니까? 아니 만들지 못하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 못하더라도 예.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네. 시도는 했습니까? 항상 말로만 잘하겠대요. 말로만 국민들 동료 시민 찾고 어떠한 강론도 없이 그냥 멋진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는 정치인을 지금 계속해서 봐왔는데 이 엄중한 국면에 믿어달라고요? 네. 신뢰를 달라고요? 그럴 수 있는 법적, 헌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냥 자기를 믿으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수습이 될 거라고요? 이거는 거짓말보다 더 나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 국민들 1년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면서 국민 개돼지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 당 중앙도 지금 뭐 북한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는 거고요. 아니 누가 지금 개돼지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적 아니, 행태를 본인들은 하고 있는 버러지예요, 버러지. 제가 볼 버러지. 때는 버러지다. 버러지고 저는요. 최소한 예. 법대를 나와서 검찰로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라는 일국에 그래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법률 전문가가 저런 식의 법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법의 수권도 없이 본인이 정리한다? 그거 네.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 서울법대에서 그렇게 가르친 교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네. 발톱을 드러내는 거라서 저는 네.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요. 한동훈은 반란 수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반란 수계의 동급으로 윤석열과 동급으로 전 올라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대통령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혐의는 내란과 반란 혐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과 반란 혐의로 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그 지금 체포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해외로 순방을 출국할 뭐 가능성이 있죠. 순방을 빌미로 막 나갈 나갈 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와중에 순방을 나가요? 만약에 아니, 왜냐면 나가면 안 외치는 만나줄 또 거예요. 나가도 누가 외치는 만나주겠어? 그 나라에서 외치는 멈춰 오정훈 시장이 예.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막 이러고 뭐 있으니까 어디 뭐 다른 어쨌든 막아야 된다. 네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를 명분으로 출국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국 보는 거예요. 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항구도 다 막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망명 가능성. 밀항할 수도 있어요. 예.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 내외의 행태를 보면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는지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 과정에서 한동훈 바가지로 비판 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들어갔던 18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 그 사람들이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김건희는 내란 수계의 배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투덜투덜 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지만은 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조만간 법의 심판대 위에 쓸 거기 때문에 네. 김건희는 저는 내란 수계의 배후로 규정합니다. 내란 수계의 배후. 네네. 내란 수괴의 배후에 해당하는 김건희가 여전히 살아있다. 마치 그래 지금 보이죠. 무슨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는 몰랐다 식으로 김건희는 이 사태에서 빠져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이렇게 매우 봐야 될 것 높아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긴급체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출국 금지를 하면서 수사 각오로 돌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신 변호사님께. 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제 3자가 서로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병은 검찰이, 자료는 경찰이 이렇게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하십니까? 그 검찰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한동훈도 검찰 출신인데 이 검찰들은요 법을 지키세요 좀 법을. 음.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이 내란 사건의 수사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경찰입니다. 국가수사본부고요. 본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경찰은 또 그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내란까지 들어가지만 또 검찰은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축소해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권의 경합이 이런 내란죄를 수사할 때는 저는 크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경쟁적으로 일단 열심히 하고요. 저는 결국 국회에서 특검은 특검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저는 동시에 추진을 해서 전 내란 특검 뭐 상설 특검이 됐든 아니면 개별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전 내란 특검법을 빠르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발의를 오늘 합니다. 내란 특검 발의. 그리고 그건 잘한 검찰은 거예요. 수사에서 손을 떼라. 예,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특검에 대해서 12일
오늘이 9일이지 않습니까? 네. 12일 처리를 목표로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네 번째 특검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의하면 국회 보고를 24시간 안에 해야 되고 보고한 다음에 네. 24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12일 전에는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자면 저도 어쨌든 경찰이 네.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저 중심을 잡고 하면 되고 뭐 검찰이 옆에서 껄떡껄떡 건드는 거는 그냥 경쟁의 요소로 보고 네. 저는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어떤 수사기관이 나올 것이냐. 이미 검찰에 대한 기대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경찰밖에는 지금 현재 기댈 데가 없고 또 합법적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전까지는 저는 경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공수처는요 인력도 없으면서 욕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뭐 여기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공수처의 시간은 지나갔고 공수처도 수사 대상자는 맞지만 이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도 그 법을 자꾸 호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맞나 싶은 정도의 법을 어기는 수준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책임 총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치권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내치는 총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책임 총리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뭐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국가에서 헌법을 어기는 발상 아닙니까?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예. 책임 총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원 집정부제 관련해 가지고 그럼 내치는 총리가 완전히 관할을 하고 외교, 국방, 뭐 안보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헌법상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요 군 통수권자고요, 계엄 선포 권한이 있고요, 공무원 임명권이 있고 내외치 전부를 대통령이 하도록 헌법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임 총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역사적으로나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답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이 왜 무질서입니까? 탄핵이 질서입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바로잡으라는 게 탄핵 제도인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탄핵 말고는 답이 없고 저는 아까 김건희 여사 18명 막 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8명의 의원분들도 생각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요 어떤 되치기를 당할지 몰라요. 권력투쟁에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굉장히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들입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개혁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면접 봤을 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경쟁자들은 친문 검사다 뭐다라고 분류됐던 사람들도 저어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다른 경쟁주자들까지 언급해가면서 나만이 검찰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던 겁니다. 지금 어떤 선택할지 모릅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는 두 글자가 계엄이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계엄 없다 그랬어요. 나치식, 스탈린식 선전선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루라도 더 버티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헌법과 제도, 법률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엄중한 국면이에요.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날뛰라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저 국민의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국민이란 말 쓰는 게 이상하지만은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네. 주장한다면은 그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해야 그럼 탄핵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내란이라는 거는 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예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 위반입니다. 이걸 했을 때 이것도 탄핵으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탄핵을 하느냐라는 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은요 지금 이 혼란을 정리한다라고 지금 덤빌 게 아니라 어디 동아리 회장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리더십 수준이 동아리 회장도 못하는데요. 참고로요. 저도 동아리 회장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동아리도 정관을 지킵니다. 네. 동아리 회장 지 멋대로 하면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네. 자꾸 까불까불 나불나불 하면요. 네. 내란 수계로 정말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조심하기 근데 바랍니다. 진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 해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 정당으로. 그런데 이 위헌 정당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또 법무부 장관밖에 없어요. 맞아요. 권한이.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국회에서 이 얘기가 좀 아니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요 그냥 다 국회에 가신 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부 투표해서 국회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네, 따따붙다 유튜브 채널에 윤상현 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재섭 도봉갑입니다. 네.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나 어떻게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박근혜 때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했어. 그때 나도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야 윤상현이 의리 있어서 좋아. 이러면서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어. 그게 국민들이야. 맞아요. 이 국민의힘은요 국민을 버리고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을 살리고 당이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예. 지금 이거를 뒤에서 얘기한 게 취재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있는 얘기한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모셔왔어.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 폐기하고 버리는 정치 이거 비겁한 정치야. 의리를 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의리를 다해야 돼. 국민에 대한 이분이 신의는 안 하면서. 없어요.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야. 아니 이분들이 내란이 명예예요? 내란이? 아니 정말 이 인식 자체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깡패예요? 조폭입니까? 정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권력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내란범을 지키는 것이 의리 이게 깡패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 깡패도 내란 저지르기 힘들어요. 내란은 대통령이 저지르니까. 아니 버젓이 범죄 행각을 해놓고 국회를 유리창 해머로 깨고 들어와가지고 정치인들을 다 HID 예? 맞아요. 지금 오늘 드러난 정보사에 김정은 참수부대가 참수작전. 참수작전이 그러면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에 대해서 참수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진도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국회의원 된 도리라는 거 아니?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윤석열이 뽑아줬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망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딱 진의일 거예요. 진심일 겁니까? 707 특임단은요. 살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적으로 참수 명령이 내려지면 그걸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장난친 겁니까? 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 이거 성공했으면요, 저 대단히 엄혹한 상황, 유혈 사태는 당연하지만 벌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패로 끝나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유 뭐 이 정도 갖고 해프닝?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뭐라고요? 야 국민들은 다 어차피 잊어. 나도 무소속 돼서 내가 얼마나 박근혜 탄핵 반대했었는데 나 됐잖아. 나 국회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후배 정치인한테 그렇게 정치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배가요. 배지만 달면 답니까? 국민은 피눈물을 흘려요. 자영업자분들 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집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는 견디기가 힘드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탄핵이 부결되니까 유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위험도가 감내가 안 되는 겁니다. 1430원을 돌파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코스피 지수 무너졌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장이 열리니 많이. 미국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한미동맹 그렇게 금가옥조처럼 받들더니 그걸 허물고 깨트리고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민주주의 회복의 주체를 미국 백악관이 피플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이란, 북한, 중국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 정확하게 져주십시오. 더 늦으면
아마 국민들한테 영원히 외면받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된 지는 너무 오래됐고요. 네. 이제는 위헌정당이라 하면 안 되고 내란정당이라고 해야 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정당. 내란에 동조했고 지금도 내란을 편들면서 2차 내란까지 지금 한동훈이 하고 일으킨 있죠. 거거든요. 그래서 전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돼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헌정당에 관한 제소 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소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겁니다. 정부가 갖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자기가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편 들어주고 내란을 정당화해주는 그 정당을 왜 해산시킵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헌법 8조 사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안 그래도 국회 국민청원에 가가지고 네. 지금 이제 100명이 돌파가 돼서 이제 앞으로 그 공개 여부를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올라오면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청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내란정당 해산하라라는 그 목소리를 저는 그 청원의 동의로서 좀 많은 목소리를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궁극에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헌정당에 관한 제소 권한을 정부만 가지는 것을 법률로 정해서 저는 국민들이 네. 30만 명, 뭐 50만 명 일정 숫자 이상 모이면 네. 저 위헌정당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조만간 예. 저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저희 취재편이죠 24,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사정없이 문자 보내고 네, 네. 예 그리고 전화하고 가야 됩니다.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들 누가 뽑아줘서 지금 국회에 간지 아느냐라고 분명하게 깨우쳐줘야 되고요. 윤상현식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제가 국회 가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 지금 세게 해가지고 권력 편에 서는 게 맞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청년 정치인한테 김재섭 쫄아 있는 거예요. 형 나 지금 엄청나게 욕 먹고 있어.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천추의 한이 뭐냐면 지금 보면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도의원이나 네.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그 국민들의 소환제. 주민 소환제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소환제가 없어요. 이거를 하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그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환제를 하면서 주민 소환제를 하면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하면서 자신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이 105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소환을 해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려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죠. 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내란에 네? 동조하는 내란 동조범들이 무슨 국사를 운하고 국민을 대변합니까? 권력자만 대변하고 권력자를 옹호하고 국민들 등에는 칼 꽂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자들을 반역자, 역적, 부역자. 부역자라고 규정해도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보세요. 답을. 나 역적 아니야. 왜 역적이라 그래? 뭐 고소를 하든 뭐라도 좀 대처를 해보시라고요. 역적이라고 얘기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얼굴 박혀있는 인간들이. 네. 저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해가지고 본인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 국민들의 분노가요 이제 불벼락돼서 떨어지거든요.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이번에 저 국민의힘 보니까요 3명, 그것도 한 명은 또 반대표 던졌다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는데 2명이잖아요, 실질상.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서 국민의힘은 망하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할 값어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이 그 김용현이 읽은 책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 근데 이게 독일에서는 금서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어는 실패한 전략이다. 항상 공격을 해야 한다. 공격은 적들을 가두고 재판하고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시키고 멸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일제 식민지처럼 총독 정치를 꿈꿨던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세력, 그러니까 늘 윤석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자신에게 동조하거나 찬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수미일관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이후로부터 맞아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아니 요새 종북 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이제 저희들처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종북 좌파 반국가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국민들의 민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완전히 총칼로 도려내려고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군합발로 짓밟으려고 한 네. 거예요. 군합발로. 그리고 거기에 군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니까 실제로 동조한 거 아닙니까? 예? 특전사, 그 다음에 수방사, 맞아요. 그 다음에 방첩사, 심지어 정보사까지 군이 싹 다 동원이 됐던 거예요. 김용현 하에서. 그랬다가 그중에 뭐 얻어맞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것이 방첩사 쪽으로. 그렇습니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다 돌아서서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저 잘못 없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러고 지금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니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요. 우리가 총기를 휴대하는 조직이 군과 경찰밖에 없어요. 근데 군에게 왜 우리가 총기를 주느냐? 결국 그걸로 국민을 보호하라 그랬지 누가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누라 그랬습니까? 아니 위에서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 국민들한테 총구 겨누라는 지시를 이행합니까? 아까 그 기자회견 하신 분도 707 네. 그 특수전 단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뭐 눈물 흘리고 하면 감성적으로 야 아이고 뭐 좀 저분이야 뭐 딱하지 않냐 이런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전 그건 양형에서 정상 참작할 문제지 저분 범죄에 가담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시는 이 땅에서 허용될 수 없는 군사 반란, 네. 군사 내란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런 식으로 대령이나 달고 그렇게 국민들을 위협하는 군인들만 남아난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군에서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나왔을 때 저분들이 계급도 같은데 한 번 편들어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네. 권력자의 명령에는 복종하고 나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눕니다. 네.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요. 네. 뭐 약간 뉘우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형에서 고려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김재섭 의원이 처음부터 다시라면서 SNS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 두려워야 성난 해죠. 민심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는데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몇 만이 모일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나운 그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리고 질서.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현장에 있었을 때 일부 시민들이 막 그 경찰의 그 뭡니까 이거 벽을 타 넘어가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절대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게 빌미가 요만한 거라도 빌미가 되면 그걸 가지고 역공하려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들, 예,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맞습니다. 예,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게 충분히 그렇습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 됩니다. 우리가 자, 압도적 국방부가 방금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은 윤석열에게 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네. 군 특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2, 제3의 계엄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발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국지 도발이든 전쟁이든 모든 걸 통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정부 들어서 뭐 제복 입은 분들이 예우받고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거를 싸그리 망쳐버렸어요. 군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총을 겨누고 국민한테요. 국회에요. 헬기를 타고 내려봤더니 몰랐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북 진압하러 간다 그랬더니 국회였다라는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고령에 국민을 향해서 계엄법에도 없는 처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였습니까?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소리였나요? 어떻게 처단이란 말을 씁니까? 그리고 계엄이 일단 발령이 되면 적법하게 영장이 없이도 사람들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엄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단하겠다는 소리였습니까? 의료인들 전시에도 강압적으로 현장으로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라. 처단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거짓말처럼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자, 지금 그 현장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대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7080의 회상이냐. 왜냐하면 제가 집회 현장을 그 5차 그러니까 한 달이 넘도록 저도 현장 취재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현장에 오히려 젊은이들보다는 이제 그 80년대 그러니까 386들이 주요 참석자들로 보였다. 물론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수능 끝난 고등학생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토요일 날 현장에 갔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몰려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들도 눈에 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는 항상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제 앞열에 서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을 위해서 여야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즉각 수용할 입장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번만 다시 네. 주시면. 그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어제 그 긴급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그 뭡니까 직무 정지, 직무 중단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은 받겠다, 국민의힘은 입장 없음. 근데 저는요 이제 국민의힘을 껴서 뭘 한다라는 게 이제는 불가능.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진단을- 8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예. 부족한 건 맞는데 예. 저는 그것도 결국에는 광장의 힘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이성적, 비정상적 그 노멀시 바이어스라는 게 정상화 편견이라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어스가 껴있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내용도 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 나름의 자리를 만들고 노력하는 정도의 의미이지 결국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올바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힘으로 저는 국민의힘을 예. 그 철옹성 같은 예. 그 거부의 벽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대통령 소통력 놀이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네. 아니 왜 같이 모이는 자리조차 확답을 못 줍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광경이에요. 본인한테 누구도 대통령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명령한 바가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를 유예하고 유보하고 더 끌고 싶다는 동인이 아니라면 왜 논의 테이블에도 못 앉는 겁니까? 대단히 수상쩍다. 국민의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계엄을 목도했어요. 군합발로 국회와 이 거리가 짓밟히는 걸 봤습니다. 민주화 세대라고 하더라도 왜 이빠른 소리만 하고 기성세대와 대고 자리 보전을 하냐고 젊은 세대들이 질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런 광경이 펼쳐질 수 있을까를 목격했어요. 젊은 세대가요. 보수 정부, 보수 정당,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그 시기를 앞당기는 건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이런 당원들의 문자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라디오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원들 중에는 계엄, 비상계엄을 잘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야 일정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혼란의 시기인데 국민의 여론이 또 이러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뭐 두 쪽, 뭐 반쪽 이러는데 이거는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7.7%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이번 주에 7.7%까지 빠졌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갤럽은 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의미가 없어요. 네. 내란 사범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빵 프로가 돼도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이런 그 망동을 그렇죠.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예, 그 저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처지다. 세상에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겠죠. 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들이 있지만 아니 보수에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소수라도. 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거대한 민심의 파도 쓰나미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민심과 싸울 것이냐. 저는 지금요 김재섭 의원도 방금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던데 상당히 저는 고심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음의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버틸 재간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사회가 더 많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또 꾸짖어야지. 전 그래야지만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빨리 우리 또 장유미 변호사 다른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저희가 원래는 그 11시에 방송을 마무리하는데요. 박은정 의원 인터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께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시려고 합니다. 11시 지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보시고 박은정 의원 인터뷰 예정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